숫자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보시다시피 자리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제 왼쪽에 있던 정 소장님이 오늘 오른쪽으로 가 계신데요. 어떻게 좀 어색한데 제 왼쪽, 이쪽 얼굴 오른쪽이 제일 괜찮거든요. 아, 상당히 다른데요? 많이 다르죠? 두 얼굴의 사나이 같은. 이렇게 말할 줄 몰랐는데 어쨌든 자리해 주셨고 제 왼쪽에는 또 오랜만에 뵙는 분입니다. 빅벙커의 제 4회 멤버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짧아요.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네, 오래간만에 본 것 같고 뭐 저랑 또 맞지 않는 뭐 주제가 다뤄져서 안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맞는 주제인가요, 그러면? 세게 얘기할. 그런 것 같진 않고 이제 찾다가 좀 안 찾아져서 그 말씀이 너무 세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오늘 네. 아주 저 주요 인물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새로운 분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최준호 영남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최준호 교수님 이맘때가 되면 굉장히 바쁘시다면서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뭐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 여기에 이제 후보자들이 워낙 거짓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증을 좀 하자라고 하는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 선거 때마다 조금씩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최 교수님 굉장히 부드러운 이 미소이신데 거짓말들을 굉장히 찝어내시고 그런 일을 주로 하시는군요. 네.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잘 아는 입장으로서 오늘 예산이 과연 얼마나 들까? 그 액수는 궁금한데요. 자, 오늘의 예산 공개해 봅니다. 야, 오늘의 예산 229조 5,864억 원. 어마어마하죠? 빅벙커 사상 최대 예산의 액수입니다. 주제가 충분히 짐작이 돼서 힌트가 큰 의미야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뭐 늘 거치는 과정이니까 다 알고 듣는 힌트. 4년 동안 할 일. 수백 가지 사업 단 하루만을 위한 돈. 헛발로 제시하고 있는 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헛발로 제시하고 있는 돈이다. 다 나왔어요, 일단 이미. 자, 빅벙커 오늘의 예산 뭘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하루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문재인 정권 무능한 정권인데다가 참으로 부패한 정권입니다. 코로나19 공포가 확산되며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제동이 걸려 자칫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를 봐야야 끝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뿐이야 난 말야 야야 똑똑히 봐. 네,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의 주제는 제21대 총선 부산의 후보자 공약 예산입니다. 빅벙커는 지난 3월 중순부터요 부산시 자체 공약을 내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또 정의당의 부산시당과 이 세 당에서 출마하는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40명의 구체적인 공약과 그 공약 실천에 필요한 예산 또 그 예산의 재원 조달 방안을 묻는 공약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저희가. 시당의 공약은 각 당이 부산시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부산시당 자체 공약을 낸 새 당의 공약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자, 정 소장님, 어떻게 나온 건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40명한테 이 질의서를 보냈는데 네. 그중 32명이 그 답변이 왔습니다. 아예 안 낸 분도 8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좀 있는데요. 여하튼 그 돈을 합쳤더니 229조 5,864억 잠시만요. 원이에요. 8분을 빼고도라는 거죠? 네, 빼고도 그렇죠. 229조 원인데 우리나라 예산이 512조거든요. 예. 거의 반이 가까운 거의 거죠. 반에 가깝죠. 예. 그런데 부산의 국회의원이 18명이거든요. 그러면 만약 이걸 의석이 이제 300석이니까 이걸 이제 환산해 보면 거의 4,000조 넘는 게 될 수도 있다. 모두가 네, 이런 공약을 네, 냈다면. 모두가 된다면.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풀려져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처음부터 느낌은 와요. 네. 자, 국회의원은 이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법률을 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뽑는 국회의원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왜, 어떻게,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이거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요. 자, 빅벙커가 오늘부터 2주간요. 새 당의 공약 가계부를 살펴보고 그 공약을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시간이겠죠. 그러나 해야 합니다.
자, 제가 앞서 공약 가계부라는 말을 썼는데 제가 아는 그 가계부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언제 어떤 물건을 얼마에 구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적는 것을 우리가 가계부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걸 똑같은 의미로 각 그 정책 공약에서 어떠한 정책을 언제 무엇을 얼마를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떤 재원 조달 방법으로 이거를 실행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약 가계부라고 얘기를 네,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는 이렇게 구성되는 거를 우리가 매니페스토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흔히들 얘기하죠. 예. 예. 그런데 아쉬운 거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공약에 관련된 이런 항목들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무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아. 공약 가계부만큼 실천을 해 나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사실 선거 전에 뭐 공약을 볼 수는 있잖아요. 누구나. 일단 뭐 자세히 안 보는 것도 문제겠지만 보는 과정에서도 실제로 그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꼼꼼하게는 보지 않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야말로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 예산이 얼마 들지 아예 생각을 안 해봤거나 생각을 했더라도 너무 부풀렸을 때 우리 세금으로 낸 돈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그 세금이 낭비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겠죠. 주인 노릇하기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 우리가 그 유권자 한 명이 네. 내는 표가 일단 네. 돈으로 계산하면 네.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별걸 다 돈으로 계산하시네요. 그래도. 돈으로요? 그거 생각은 안 해봤는데 뭐 몇백 됩니까? 뭐 어떻게? 한 500 드릴까요? 이번에 그 훨씬 많이 올려야 되는데요. 지금 그래요? 한 4,700만 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있어요, 그렇게? 예산을 나눠보면 이거를 가치로 본 거는 오늘 처음인데. 이분은 예. 돈을 되게 금액을 따지시거든요. 예산 4년치를 합치고 예.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걸 운영한다고 치면 네. 유권자를 이제 4천만 중에서 나누면. 예, 나누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 예산 말고 음. 법을 어떻게 고쳐가지고 또 영향을 끼치는 거는 빼고 하는 거니까 네네. 그 4,700 플러스 알파고 무조건 더 많고. 그런 걸 치면 제가 볼 때는 한 5천만 원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위해서 이 세 당 후보자들의 공약 가계부를 정말 낱낱이 꼼꼼하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 결과를 빅벙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봐주시죠. 일단 뭐 복잡한 거 잘 봤고요. 근데 그래도 저는 공약 이거 뭐 다 내지 않을까 했는데 아예 미제출하는 경우가 있었네요, 진짜. 이거를 제출 안 했다는 거는 나 출마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게 보시면 말이에요.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천 과정이 너무나 이제 뒤로 뒤로 미뤄지다 네, 보니까 맞아요. 굉장히 급조된 네.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한 가지 희망은 네.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홍보 책자를 만들기 전에 그거를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제출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적어도 그때까지는 제출하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토록 의지가 강하고 저 나라와 국민을 위하시면 반드시 해야 되면 공천이 아무리 미뤄져도 개인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제출하거나 네. 예산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의원들을 보면 뭐 처음 도전하는 의원도 있는데 네. 다선 의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사실 문제가 그건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고요. 미제출했다는 분들은 제 기본적으로 보면 저는 당선에만 관심 있지 네. 전혀 자기가 뭘 할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고 그 당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좀 심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안 내신 분이 8명인데 예. 민주당의 이재강 이름 얘기하려고요? 저는 뭐 안 낸 건 사실이니까 이거 하세요. 예. 민주당의 이재강, 최지영, 방부성, 배재정 예. 그 통합당이죠. 통합당의 안병길, 박수영, 이현주, 전복민 이렇게 8분인데 4대 4예요. 당을 넘어서서 똑같이 이런다는 건 좀 정치권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전반적으로 지금 성함을 좀 이제 얘기하셨는데 이름들을 옹얼옹얼한 건 아니시죠? 원래 발음이 그런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잘 들었어요. 일단 깔끔하네요.
그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수고를 좀 덜어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보시다가 그래? 검색해봐야지 이럴 수 있는데 자 후보자의 공약만큼이나 근데 또 중요한 게 부산 시당의 자체 공약입니다. 후보자들이 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당과 함께 해야 되니까 시당의 자체 공약도 중요한데 자 그래서 저희가 각 당 부산 시당의 5대 공약을 직접 물어봤거든요. 보시겠습니다. 불타오르네. 미치지 좀 말아 늦춰도 괜찮아 Everybody s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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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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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bad bad 차리기 저길래 기분느라 착한 척 상처받는 것보다 100번 나아 I'm just on my way 간섭은 no no 해 말해버릴지도 몰라 떠났잖아 Go 누가 뭐라 해도 난 나야 난 그냥 내가 되고 싶어 I wanna b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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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뭔가 될 필요는 없어 난 그냥 너일 때 완벽하니까 I wanna b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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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wanna be somebody just wanna b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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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na b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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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wanna be somebody just wanna b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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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na b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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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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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ching me All eyes on me 이래라 저래라 모두 한마디씩 Don't touch me Oh yeah 자, 부산시당의 각 당의 5대 공약 봤는데요. 이 공약을 보면 또 그 당의 방향성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제 공약에서 좀 지향점과 가치가 잘 드러나 있는 정당은 사실 정의당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십니까? 예, 예. 아, 예. 네,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비슷해요. 그냥 비슷하게 서로 이제 토건을 경쟁적으로 이제 채택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가치에 부합하는 건 좀 차별성이 있는데 정의당이고 다만 이제 너무 커서 이제 그거에 대한 현실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그리고 나머지 두 당, 양당은 거의 비슷한데 네. 약간 더 심화군 개발이냐 좀 덜 개발이냐 하는 문제하고 어떤 개발이냐 교통 일자리 쪽이냐 네. 이쪽은 산업 뭐 이쪽이냐 이 차이가 좀 있을 정도가 함께 아닌가. 회의했나? 제 생각에는 그게 우리나라에 조금 정치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정치적인 이슈 말고는 나머지는 비슷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의당은 지역은 좀 안중에 없지 않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시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중앙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를 좀 카피한 그런 느낌을 또 굉장히 제가 많이 받았고 여기에 지향점과는 별개로 말이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참 정말 아쉽다라고 하는 거는 부산은 중앙이 아니잖아요. 서울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지방 분권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한 분이 그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마 민주당의 그 아마 어떤 한 후보께서 네네. 뭐 이렇게 개헌을 통한 어떤 그 연방제 비슷한 거를 제언하셨는데 네.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방의 근거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주장을 안 하셨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 네. 자, 사람마다 그래요. 기준은 다양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누구나 그죠?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가장 많이 공유하는 그런 후보, 그런 공약을 내는 후보와 정당을 선택하게 될 텐데,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를 짚어봐야 되잖아요. 무엇일까요? 여기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21대 총선 핵심 문제가 뭐냐라는 네. 걸 이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 1위가 서민 살림살이에요. 2위 집값 안정, 3위 청년 실업, 그리고 4위는 사회 갈등, 일자리 창출. 어디에도 뭐 토건이나 이런 얘기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공약들은 대부분 토건이잖아요. 그런 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걸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알지만 주변에 계신 분들이 원하는 것 중심으로 가게 된 것 같고 옛날에 이게 큰 힘을 발휘했겠죠. 예. 근데 그거 아직 못 벗어나는 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이거 아닐까요? 토건을 통한 서민 살림살이의 질 향상, 토건을 통한 집값 안정 및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또 토건을 통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토건을 통한 사회 계층 및 사회 갈등 완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근데 토건을 통하지 않은 방법도 많기 때문에 그러게 말이에요. 선택한 거죠. 선택. 이번까지는 통하려나 보죠. 알겠습니다. 아, 참. 그래서 저희가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을 새 당은 어떤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이제 하나씩 검증을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가장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과연 우리 지역 살림살이를 어떻게 더 좋게 할 거냐. 그게 제일 크잖아요, 지역에서는 사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과 내수 동반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버티고 버티던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긴급 경영자금 지원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손님이 자취를 감추면서 동네 시장은 상점 370여 곳 중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5대 공약 중 이제 1순위고 정의당은 이제 5순위 공약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세 당 모두가 일단 소상공인 또 지역 상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쪽은 지역 화폐나 뭐 불황, 뭐 철도, 뭐 일자 이런 것들이 보면 중앙 정부의 공약이거나 아니면 부산시의 공약 이런 걸 좀 답습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이 통합당 쪽은 대기업 유치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전통적인 공약을 답습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고 특히 그중에 전통적인 전통시장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0억 쓰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 중에 그렇게 똑같이 돈을 나눠주기 식으로 해결할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당 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큰 얘기여서 그렇긴 하지만 지역 재투자법이 중요합니다. 좋은 정책인데요. 이게 부산시만의 힘으로 될 건가 중앙 정부에서 굉장히 정권 차원의 큰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게 정말 필요한가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이 얘기로 계속 도는 것 같아요. 그죠? 미래 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걸 이제 또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6대 시장까지 다 이제 그쪽 성향의 시장이 다 집권하면서 그런 말을 무수히 했지만 한 번도 그러지는 못했어요. 근데 또 어떻게 이제 시당이 그걸 하겠다는 건지 시장은 못했지만 시당은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고 그리고 부산 지역은 소상공인의 자영업자들이 대단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 상황과 대기업 유치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건지 좀 의문이고요. 그다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집권 여당답게 좀 이제 지역에 필요한 세세한 정책들을 대표 공약으로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부산시가 해야 될 일을 이번 시장이 잘 못하셔서 그런지 국회의원들이 직접 아니면 시당이 직접 나서서 하겠다는 이번 시장을 잘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렇다고는 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화폐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공약이 있는 걸 보면 지역 밀착형일 수도 있지만 또 좀 국회 차원의 공약이 아닌 것도 좀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 않나. 하지만 이제 지역의 정서는 되게 잘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 근데 이런 것들 다 재원 조달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재원 조달 자체는 아까 지역 화폐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제 액수가 정해져 있고 국가 정책으로 되어 있어서 뭐 소진시까지 할 수 있게 돼 있고. 집행의 예. 문제죠. 이제. 집행의 문제죠. 이거는 재원 조달 문제보다 집행의 문제라고 좀 보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일자리나 철도나 이런 게 중앙 정부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좀 공약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쪽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좀 평가를 네. 이게 새로운 공약이냐라는 어떤 비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통합당 쪽은 너무 큰 얘기 미래 전략 산업 육성에서 12,2천억 원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 중앙정부 이게 보조금 사업이 되면 매칭이라는 압박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부산시가 우발부채만 1조 2천억이고 네. 민자투자 사업만 3조가 있거든요. 네.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좀 비판을 좀 할 수가 있고요. 그 아까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재투자법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자기 지역에서 이 부산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중앙에서 이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번 거 부산에 투자하라 이런 게 재투자법이고 네. 좀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넘어야 될 산이 많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이제 네, 발의는 돼 걱정이 좀 있습니다. 있습니다. 국회. 그래요. 예.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양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을 끼고 있지 않는 대도시 같은 경우에 주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번에 출마하신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거는 우리 지역 실정을 반영한 그러한 그 약속들이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약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그거를 재탕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건 현금성 지원. 이 또한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원 어디서 나올 거예요. 이것도 밝히지도 않고 무조건 뭐 깎아주겠다, 지원해주겠다, 몇 천억, 몇 조 해주겠다. 이 또한 그 빈 공약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염려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후 3주 연속 0.2% 안팎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부산의 아파트 값은 총선 표심에 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부동산 정책이죠. 유익이 이제 나와야죠. 최근에 또 집값이 다시 오르면서 좀 걱정이긴 한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새 당은 어때요? 어떤 얘기들 하고 있나요? 이게 뭐 미래통합당은 시당 차원의 공약은 없습니다.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공약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예. 주로 공통되는 이제 공약이 임대차 기간 확대나 임대료 인상 한도 이쪽으로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실은 부동산이란 건 예산을 써서 될 문제보다는 제도로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2년인데 네. 이제 임대차 기한이 이제 4년으로 늘리는 것을 물론 이제 뭐 세입자들은 좋아하지만 또 집을 자가를 소유하거나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대한 또 저항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좀 그런 면에서 세세한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부산은 좀 동서의 격차가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값도 그렇고 주거의 불균형도 그런데 미래통합당 아예 정책을 내놓지도 않았고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습니다. 정의당이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반의 반값. 예를 들면은 그다음에 뭐 전세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거는 현재 우리의 시스템 하에서는. 네.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임에도 불구하고 좀 위험성이 소지가 있고요. 거기다 이건 또 하나 더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뭐냐면 이 한도 때문에 더 이상 오르는 걸 막고 못하죠. 있는데 이게 이제 약간 조세 규착하고 비슷한데요. 도대체 그 이익은 누구한테 가는가 했을 때 집주인들이 전세가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인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장 급한 분들한테 힘드니까 좀 도와주는 건 맞긴 한데 네. 마냥 도와주다가 보면 네. 결국 집주인만 좋은 꼴 된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자, 이번 총선부터 유권자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지면서 저희 큰애가 투표권을 갖게 됐죠. 이게 원고인 그 얘기가 안 돼. 자, 청년 유권자의 이제 중요성이 부각이 됐는데 그러면서 글쎄요, 각 당에서 청년 관련 공약에 이제 아이쿠야 하면서 부랴부랴라도 더 힘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가요? 예,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은 시당 차원 공약이 있습니다. 그 미래통합당은 이제 후보자 차원에서는 있는데 시당 차원은 없어요. 아마도 이제 그 당들이 어디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는 만 20세가 되면 모든 청년에게 기초자산 3천만 원을 주겠다 하는 청년 기초자산제를 중앙당도 지역도 지금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자녀분이 내년이면 3천만 원을 받을 수 되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 실현 가능성이 있건 없건 간에 순간 기분은 좀 좋아지네요. 예. 부산 지역에서 청년들과 여러 이제 토론 자리나 아니면 요구들을 취합했을 때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교통비였습니다. 재작년 지방선거 때 나온 걸 이제 시당이 탁 받아 아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그게 뭐 지역의 공약일 수는 있는데 지역의 이제 청년들의 어떤 요구를 받아놨던 점에서 저는 뭐 옳은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가장 그 욕구에 목말라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의외로 청년들이 그 두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이 캐치해서 예. 잡아냈다는 점은 저는 지역의 어떤 청년들의 요구를 받아놨던 점에서는 저는 훌륭하다고 보고요. 예, 예. 저희 보면 이제 그 교통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부산시가 3천억 이상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국가와 지자체랑 잘 예산 부분, 제도적인 부분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청년 자살 비율이 높고 해서 이게 희망이 되는 정책이긴 한데 거대 야당들의 힘과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의 그 힘을 어떻게 뚫을지 그거에 대한 좀 의문은 많이 그래도 남습니다. 지뢰 뭐 여기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예, 저는 지켜봐야죠. 예, 청년들한테 아주 희망적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예, 생각을 예. 합니다. 저 또한 왜냐하면 이제 저희 큰애가 곧 해당이 돼가지고. 자, 최준호 교수님 지금 어떻게 배 보셨어요? 선생님이 자꾸 이제 큰애가 내년에 이제 20살 되니까 그 정의당에서 주는 3천만 원 아우,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현혹 혹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원이 몇 명인데 이 3천만 원을 어디서 어떻게 기십조, 기백조가 될 수도 있는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그리고 현금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책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지속성이 절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청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이런 것에다가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 근데 저희가 예산 쓰는 항목이 거의 이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부터 별 달라진 게 없다 하더라고요. 대부분 토건 사업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좀 줄이고 예산 쓰는 방법을 바꾸면 안 되는 건 아니죠. 보수적인 또 이제 우리 성향에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하지만 사실 조금 이제 생각을 전환시키면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기존의 방법이나 기존의 돈 쓰는 곳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들면서 반성도 하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는 듭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끝에는 다시 도로 또 다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부산의 확진 환자 오늘 하루만 10명 넘게 지난 밤 사이 부산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3명 추가되면서 부산시는 두 확진자와 접촉한 66명을 자가 격리하고 자, 시당 검증 마지막으로는요. 최근 가장 많은 공약이 나오는 의료 분야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산시당 차원의 각 그 당의 의료 관련 공약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뭐 선거나 뭐든 간에 그 유행이 있죠. 그 시기에 맞는 이슈가 있는데 이번에 아마 코로나 이거일 것 같고요. 중앙정부도 많이 늘렸는데 지금 우리가 GDP에 지금 뭐 7%까지도 한번 써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미 뭐 유럽이나 미국은 30%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얘기하더라고요. 거의 세계 대공황 수준으로 지금 돈을 네. 쓰는 예. 그런 거라 이게 많아지는데 문제는 이제 그 시작이 바로 이 의료 관련한 것이었고 특히나 이 영남 쪽에 그 의료 공공의료가 적었다 네. 이런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많아질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이미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지역에 부산 지역에 출마한 분들이 공약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네. 소부산 쪽에 병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 지역과 그 지역 언저리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사안은 절실합니다. 절실한데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저희 이제 침례병원이 파산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요거 정상화하겠다는 공약도 있어요. 예. 네. 근데 이걸 이제 시 차원에서 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뭐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예산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예, 들고요. 예. 사실 서부산 의료원 벌써 예타가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걸 또 두 분 다 공약으로 뭐 시에서도 한다는 걸 좀 그냥 물타기 같이 이제 얹어가겠다는 숟가락 거고. 얹기로. 예. 근데 저희가 이제 파산했을 때가 이제 서병수 시장 때인데 무수하게 공공병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네, 네. 지금까지도 모든 당이 해결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서야 그 카드를 들고 노는 게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좀 이제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렇고 한데요. 예. 지자체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보면 지역 격차가 너무 커졌거든요, 공공의료가. 그래서 만약 국회의원이 할 일이라면 최저 기준선을 정해가지고 이 이상은 해라고 강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입법을? 예. 분명히 뭐 지어줘도 그 지자체장이 바뀌어가지고 나 별로 생각 없어 그러면 또 부실해지고 맞습니다. 경남처럼 없애버리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전 안 했는데 후보자들의 공약은 유권자들과의 약속이자 더 넘어서 이게 계약으로까지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만큼 구체적인 목표나 방법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될 것인지가 지금까지 쭉 얘기해 왔지만 매우 탄탄하게 있어야만 하고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세 분이 굉장히 좋은 지적, 따끔한 지적도 해주셨고 조금 전에 살짝 언급은 됐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후보자들의 거리 유세나 또 시설 방문 등이 어려워지니까 이게 또 자칫 깜깜이 선거로 흘러갈 또 우려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어두운 선거를 조금이나마 밝혀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세 당 후보자들의 공약을 아주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부산 지역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지역구가 바로 부산 진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일의 부산 3선 의원인 김영춘 후보와 전 부산시장이자 그 전에 국회의원을 4번이나 했던 서병수 후보의 대결인데요. 공약 또한 격전인지 사상구의 장제원, 배재정, 박재호 후보와 이현주 후보의 맞대결인데요. 정말 실망을 했어요. 예. 모든 예산은 다 빅입니다. 너무나 허술합니다.